신화가 실화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코믹 액션 영화 옥남이 이 주역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남이의 박성광 감독님과 배우 박성웅, 이희경, 최민수, 백지혜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성웅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희경 씨, 최민수 씨, 그리고 백지혜 배우, 그리고 우리 박성광 감독님이 네, 그 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옥남이의 주역분들 함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와,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웅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역할 소개도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옥남이에서 옥남이랑 이정학 역할을 맡은 1인 2역을 맡은 배우 박성웅입니다. 예,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민수 배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오랜만이네요. 네. 여러분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 늦은 감이 있지만 힘든 만큼 용기 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아요. 옥남이처럼. 끝인사처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혜경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화 옥남이에서 옥남이의 절친 25살 유튜버 말봉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지혜 씨.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있는 웅남이와 말봉이의 어릴 적 친구이자 동네 열혈 순경 나라 역을 맡은 백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성광 감독님. 네, 이번 옥남이 연출을 맡게 된 박성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말 지금 이 주역분들만 봐도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관전 포인트가 많을 영화 옥남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작품에서 역할을 분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세 분이 친구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예고편 만나보시죠. 단군일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던가요? 예, 옥남이 캐릭터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니까. 저는 뭐 수없이 봐온 영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배우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느낌이 좀 남다릅니다. 그쵸. 예,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박성웅 씨 이 영상 처음 보셨죠? 어떠신가요? 뭐 제가 다 찍었던 거기 때문에 고생했을 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현장 느낌이 막 그렇죠. 떠오르죠. 예, 나중에 이제 둘이 만나서 싸우니까 이 옷 입고 찍었다가 또 벗고 저 옷 입고 찍었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응부교 응남이 또 어떻게 만나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 세 분이 친구라는 거를 이제 영상을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래도록 진짜 회자가 될 인생캐들이 탄생한 예감인데요. 한 분씩 좀 그러면 그 캐릭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체 공개 키워드 스틸 토크 시작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영화 속의 스틸과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쉽지 않은 기상천외한 미션 같은 캐릭터들이 완성될 수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믹 조합 중에서도 이렇게 신선한 코믹 조합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한 분 한 분 캐릭터를 만나보기 전에 감독님께 이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어떻게 정말 딱 봤을 때 한 분 한 분 극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먼저 우리 옥남이인 우리 박성웅 선배님은 이제 제가 한 4,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선배님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배님한테 저 영화 나중에 감독이 꿈입니다. 그때 선배님하고 같이 꼭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꿈을 이제 실현하게 된 거죠. 이제 네. 글을 쓰면서도 선배님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웅남이는 박성웅 선배가 안 하면은 탄생할 수 없었던. 또 이름 자체에 캐릭터죠. 웅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그렇죠.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놓고 쓰신 건가요 혹시? 그렇죠. 선배님 생각하고 제목 웅남이 이건 박성웅남이다. 예, 그래서, 제 실명이 실은 박성웅남. 남이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런 걸로. 박성웅남이 씨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경 배우는 제가 이제 먼저 이 작품을 한다고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 작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무조건 하겠다. 우리 성광 형이라고 했으니까 네. 성광 형이 하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캐릭터가 원래는 조금 호감의 그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이경이가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역할을 조금 이제 호감인 역할로 바꿨는데 우리 이경 씨가 하면서 더 극호감인 극호가 된 거죠. 캐릭터가 되었고 그리고 최민수 선배님이 연기하신 우리 이정학이라는 캐릭터는 선배님이 이제 많이 캐릭터의 색깔을 덮여주셨어요. 이제 스케치만 이정식? 있고 이정식 역할을 맡으셨던 우리 최민수 선배님께서 그 스케치만 있던 그냥 그림에 색깔을 많이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역할은 우리 최민수 선배님이 아니었으면은 너무 밋밋한 빌런이 아니었나 싶은데 선배님 더 완성을 시켜주셨군요. 완성을 시켜주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백지혜 배우는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는데 조금 새로운 얼굴을 조금 저는 찾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백지혜 배우가 그때 딱 저에게 선물같이 나타나 주어가지고 백지혜 배우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원하던 배우분들이 이제 캐스팅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캐스팅이 다 완성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솔직히 이거는 이게 진짜인가 이게 꿈인가 이게 약간 이게 실화냐? 현실인가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게 계속 찍기 전까지도 찍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되게 이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내가 하고 있지? 너무 이건 꿈만 같다. 부담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뭐 감독님의 이 배우분들까지 보면 진짜 이 웅남이라는 영화가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분 한 분 짧게 좀 여쭤볼게요. 13년 전, 4년 전에 제가 작품을 하면 꼭 좀 함께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웃었죠 그때. 그때는 네. 원래 웃음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네. 시간이 흐른 후에 대본이 딱 왔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본을 받은 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받았는데 야, 이 친구가 그거를 해내네. 그런 생각에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원래 알던 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빼박이잖아요.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아니 게다가 저를 놓고서 웅남이. 썼고 웅남이고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본도 같이 이제 수정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받았을 때 야 이건 뭐 솔직히 소식은 좀 들었거든요. 준비하고 있다. 단편 감독도 하고 뭐 그리고 그 독립 장편도 뭐 네, 했고, 상도 받으셨죠. 수상도 해서 하고. 예. 야 성광이가 나중에 박 감독님이 나중에 사고 좀 치겠는데 했는데 사고를 치고 저한테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1인 2역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으셨던 거 맞죠? 표정 조금만 밝게 해주시겠어요? 박성웅남이님. 재밌게 그렇죠. 촬영을 했던 너무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희경 씨는 대본을 보기도 전에 무조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최민수 씨가 진짜냐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 그렇죠? 맞습니까? 알다 보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하겠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했고 실제 대본은 부산에서 다른 영화 촬영 중일 때 대본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회사에다가 반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전달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광 형님이 이제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이제 영화 조 감독님이 스케줄 확인하려고 회사 회사 전화한 차원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회사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소통에 이제 오류는 있었지만 네. 어쨌든 관계적인 것도 있고 또 제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이 그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이제 회사를 설득해서 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 정도로 무조건
성광이 형의 작품이면 무조건 하겠다. 그렇죠. 이제는 뭐 이제 또 배우와 감독의 관계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형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동생으로서 뭐 뭐든지 해야죠. 아, 네네. 너무 멋집니다. 훈훈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후배. 네, 자 이번에 차민수 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어요? 그것보다도 우선은 이 제작사 대표가 궁금했었어요. 보통 사실 개그맨 감독 이 연출을 네. 하고 하는 게 물론 또 그 전에도 있었었죠. 맞아요. 단편 영화도 하시고 뭐 다른 감독님들도 다른 많으셨죠. 감독. 맞아요. 근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극을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입혀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졌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진행을 했던 이 영화사 대표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고 촬영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람으로서 갖추고 있는 어떤 그 다양한 아이디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른이지만 마음속에 어린아이들 같은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이 감독을 맡으신 박성광 감독도 처음 만났을 때도 말 되게 안 듣게 생겼다고 개구장님 예, 나름대로 개구장이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굳어 있어요. 아무래도 긴장되는 자리죠. 예. 지금 자기가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건방진 욕심이 저 얼굴을 굳게 만들고 끝까지 개구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무척 고맙죠. 아 정말 선배의 따뜻한 응원이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지혜 배우는 딱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 어떠셨어요? 그 감독님이랑 제작사 대표님이 있는 자리에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네. 뭐 제가 연기를 보여드렸던 것도 아니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헉! 저랑 하는 건가요? 갑자기 저 아무것도 안 보여드렸는데 오디션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헉! 네 그냥 이렇게 저는 그쵸. 시작을 그 대화를 하면서 이미 이 역할에는 백지혜 씨가 딱이다라는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각자 다른 이유지만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참 비슷한 이유로 함께하게 된 옥남이의 주역분들 한 분씩 저희가 그 역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배우가 맡으신 캐릭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네, 자 응북이와 응남이 정말 1인 2역을 이번에 맡으셨어요. 1인 2역. 한 명이 2명을 연기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한 명이 두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고요. 25살이 힘들었습니다. 1인 2역은 사실 그 전에 전작에서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내 안의 그놈에서. 그렇죠. 내 안의 그놈에서 이제 몸이 바뀌어서 고등학생 연기를 했었는데 글쎄 여기는 어차피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서 쌍둥이 와가지고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서 쟤는 착한 놈, 쟤는 못된 놈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는 네. 그런 게 있어서 그 웅북이도 이정학이도 역시 공허함과 외로움, 이정식한테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을 네.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거지. 쟤도 아마 웅남이랑은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1인 2역을 소화해내는 게 이게 뭐 고도의 액션도 있고 그런데도 그건 어려움이 없었는데 대략 25세 연기가
무척 힘들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기하셨나요? 25세. 바보처럼만 하지 말자. 그냥 어차피 제가 70세 노인 연기하는 게 힘들지 25살은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 이미 또 고등학생 연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랑은 또 이제 차별을 둬야 되는데 되게 고마웠던 게 이경이랑 원래 알던 동생이었어요. 얘 이경이가 이희경 배우가 배우 하기 전에 사석에서 보고서 선배님 저 배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했는데 이경이의 그 출세작인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네. 제가 1회 특별 출연을 또 맞아요. 해가지고 둘이 케미가 엄청 났었어요. 이미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응남이를 하면서 되게 케미가 잘 진짜로 찐 친구처럼 말을 이렇게 놓고 서로 하는데 서로 이게 어색하지가 전혀 없었어요. 너 막 하면은 나 이렇게 때려도 돼. 실제로 형이니까. 맞고 머리도 맞고 찐 친처럼. 근데 좀 세게 때리더라고요. 찐친이니까 그 감독님이 네네. 보셨을 때 1인 2역을 그리고 또 25살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박성웅 씨를 보고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대본 이렇게 드렸을 때도 조금 거부감이 있나 들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과하게 설정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선배님이 재밌겠는데?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하는 걸 먼저 대본 같이 이렇게 회의하실 때도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백제시 분까지 세 분이 친구로 나오는데 진짜 셋이 동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찐친처럼 보여지고 또 그리고 여미란 선배님보다 더 엄마로 나오거든요. 여미란 선배님이 더 오빠시죠. 예. 근데 진짜 아들처럼 보이고 역시 배우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한 그러면 주문은 없으셨나요? 감독님의 주문? 그건 했어요. 살짝 바보스러움 좀 살짝 좀만 더 빼시면 어떨까요? 그거 한번 조금만 하지. 더 빼자. 예. 그거 외에는 거의 완벽했어요. 대단합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3월에 극장가를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 웅앤광 콤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희경 배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 판례를 공개합니다. 자, 말봉이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구독자 10만이 아니라 10명 맞습니까? 예, 거의 뭐 가족과 친구들의 화합의 장인 유튜브 채널이죠. 예. 유튜버신데 네네. 어떤 장르의 주로 이제 제가 유튜버. 살고 있는 이 시골 마을의 사건 사고를 좀 이제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웅남이를 좀 팔아서 웅남이를 좀 빨아먹는 그런 절친의 뭔가를 꽂았군요. 맞습니다. 빨대를 좀 네, 꽂은 꽂아서 네네 웅남이 덕을 보자.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눈이 또 있네요. 그럼요. 예. 우리 저기 말봉이 박성웅 배우와는 진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쭉 함께 자란 찐친으로 등장하는데 연기하시면서 박성웅 씨는 너무 편했다고 하셨는데 이희경 씨는 어땠나요? 좀 뭐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사실은 이제 후배 입장에서 뭐 감히 좋은 선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연기할 때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후배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첫 촬영 날 다 이루어졌는데 그냥 애드립이긴 하지만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했는데 감독님이 컷하지 않는 이상 계속 끝까지 연기를 했고요. 오히려 선배님은 더 해라 라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 대본에 없는 내용까지 저희가 만들면서 막 신나갖고 막 웃다가 촬영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신기하게 또 앵글을 이제 모니터링 하니까 진짜 친구처럼 보여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포토 기자님들도 촬영 기자님들도 보시면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두 분 친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두 친구 조금만 얼굴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네, 우리 두 친구를 만나고 계십니다. 25세 찐친으로 나오는 웅남이와 말봉이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 박성웅 배우와 이희경 배우가 함께 만들어낼 또 코미디 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강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희경 씨는 현장에서 어땠나요? 뭐 진짜 말봉이 이희경이고 이희경이 말봉이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뭐 거의 뭐 솔직히 현장에서 슛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말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큐 들어가면 아주 거의 휘젓고 다니고 거의 저는 말봉이가 나온 씬 항상 즐겁고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뭔가 말봉이가 그 나오는 씬 찍을 때는 다들 스태프분도 그랬고 좀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 좋습니다. 정말 지금 눈빛에서도 막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억을 안고 이번에 최민수 배우님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네, 이정식 산에서 인간된 곰줍입니다. 최민수 배우님, 이제 하다 인간이 된 곰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대본에 그렇게 돼 있던데. 예, 어떻게 곰줍을 하게 되신 건지. 사냥 나갔다가 네. 웬 아이가 추운 겨울날 산속에 홀로 앉아 있는데 사냥개들이 그 사나운 사냥개들이 그 아이 앞에서 기에 눌려서 다 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아이에게 다가갔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야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그 다음은 영화를 보시면 잘 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곰줍? 예, 곰을 딱 주워온. 곰줍을 했죠. 예. 정확한 포인트에서 딱 끊어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더 궁금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우리 감독님이 순간적으로 너무 좋으셔갖고 거기서 딱 끝나서 뭐 다 얘기해 줄까? 조금만 부탁드리면 진짜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최민수 배우님과 함께 작업을 해보신 우리 감독님 첫인상과 또 작업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좀 달라지셨나요? 현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배님과 현장에서는 진짜 저한테 뭐 이제 감독님 해주시면서 열정이 너무 넘치셨어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뭐 대본 연구하시는 것도 봤고 연기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 열정이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그 캐릭터에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그때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캐릭터 그 힘 있는 연기할 때 빡 그 힘 주셔가지고 호텔이 딱 연기하시는데 와그 터지는. 눈빛에서 좀 약간의 무서움, 약간 사이코 같은 그 눈빛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이제 모니터 보면서 살짝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진짜 최민수 배우님 괜히 최민수 배우님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열정은 별로 안 보였고 뭐 사이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이코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평소대로 한 거예요. 연기가 아니요.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렸는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 열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이고요. 정말 그 캐릭터와 하나가 된 동일시 돼서 카리스마를 뿜뿜해 주신 우리 최민수 씨의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백지혜 배우님의 정체 공개합니다. 자, 나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옥남이와 동갑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백지혜 배우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박성웅 배우님과 동갑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 어떠셨어요?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선배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TV와 스크린으로 선배님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되게 무서운 마초 막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전 되게 좀 걱정이 많았는데 선배님들이 오히려 먼저 편하게 저한테 다가와 주시고 제가 저
괜찮을까요?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해도 기죽지 말라고 막 응원해 주시고 이경 선배도 그냥 편하게 하라고 막 먼저 이렇게 판을 열어 주셔가지고 전 너무 선배님들 덕분에 감사하게 정말 친구처럼 잘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상의 촬영 네, 현장이었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고 정말 루아르적인 연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이 있는 배우분들이라 아마 현장에서도 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고, 자, 캐릭터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예요. 이게 어떤 면입니까? 나랑 되게 솔직하고 심장이 뜨거운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터프하게 나갈 때도 있고, 또 본인이 뭔가를 확실하게 꽂히면 진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도저처럼 나가는 그런 아이라서 저 키워드가 잘 나라를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성근 감독님, 사실 백지혜 씨가 또 막내 라인인데 굉장히 또 세 분이 또 세 명이 이제 동갑으로 나오면서 활력소가 넘쳤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오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딱 나라다라고 네. 생각하신 게 그런 에너지였나요? 그 에너지도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백지혜 배우님께서 머리가 상당히 짧으셨어요. 쇼커트, 네. 쇼컷 중에 더 짧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쓸 때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여서 무슨 이미지 캐스팅이죠. 같이 했으면 좋겠다 먼저 제가 제안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뭐 혼자 거의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고 약간 힘들었을 텐데 살짝 눈물 흘리는 것도 봤어요. 근데 남자분들인데 눈치 못 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잘 이겨내가지고 좀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고마웠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 또 박성훈 씨 알고 있었다. 왜냐면 베테랑 알고 배우분들 계셨구나. 사이에서 또 본인이 연기하면서 고민도 많았을 거고, 그러면서 또 그런 또 모든 것을 겪으면서 또 명연기를 보여줘 우리 백지혜 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극장가를 쑥대밭으로 만들 코믹 액션 옥남이 현장이 재밌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었는데 그 현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명배우들이 함께한 옥남이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코믹 액션 영화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현장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제작 비하인드 토크 시작합니다. 자, 곰생곰사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이 토크에서는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 어떠한 말보다 지금 판넬을 2개 받으셨죠. 하나는 크크, 하나는 유유입니다. 그 현장의 느낌을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크크 또는 나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웠다. 유유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보신 제작기 영상을 보신 소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크크크크크크크크인데 크크 유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또 마늘과 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현장, 촬영 현장을 생각했을 때 밥차, 회식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감정이 든다. 크크냐 유유냐. 하나 둘 셋. 자, 밥차 또는 회식 그런 거를 생각하셨을 때 음식이 맛있었냐, 음식 먹을 때 즐거웠냐, 뭐 아니면 입에 안 맞았냐. 여쭤보고 계세요. 우리가 맛있었나? 그 밥차 기억 안 나세요? 회식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좋았다고. 크크 유유. 자, 요거는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감독님 왜 크크와 유유를 동시에? 우선 통영에서 찍었는데 굴 철 때 갔어요. 통영 굴 유명하죠. 네, 굴을 계속 나와요. 굴이 계속 나오니까 라면을 끓여도 거기에 굴이 들어가고 그냥 서비스로 어디 가게 나가도 계속 굴이 나오고 반찬에도 굴이 있고 삼겹살집을 삼겹살집에도 굴을 같이 구워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와
미치겠더라고요. 예, 굴만 봐도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근데 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곰이 어디 있습니까? 굴이. 우와. 야 이거 그걸 알고 아, 이 영화가 웅남이라는 걸 알고 우리 굴이 나옵니다. 굴이 나와요. 야,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대박 조짐인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굴과 굴의 평행 이론. 왜 박경림 하는지를.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현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웅남이 야외 촬영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다. 야외 촬영 어떠셨나요? 하나, 둘, 셋. 크크냐 유유냐? 자, 크크 하셨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가장 늦게 드신 최민수 선배님께 여쭤볼게요. 왜 고민하시다가 크크를 드셨습니까? 아니 아까 저게 뭐야 그 메이킹을 보는데 네, 다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들도 그렇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왜 아니겠습니까? 촬영 현장이라는 게. 예. 네, 그래서 물론 우리 박승관 감독님도 여러 배우들의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또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녹여내려니까 머리털이 많이 빠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어떤 밝은 면 뒤에 그런 그 배우들 스텝 또 연출 제작자들의 모습들 또 그 땀 기억들이 그림자 속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사실 크크이기도 하고 유유이기도 한데 맞아요. 오늘은 이제 발표하는 자리니까 일부러 크크를 올렸죠. 예. 맞아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데 맞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참 행복했던 크크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유유의 현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치열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성웅 씨? 네, 동시에 드셨죠? 유유 들었어요. 유유 네. 말씀해 주시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그 수영장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4m짜리였는데 수트를 입고 구두를 신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브리프케이스도 오른손에 들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납을 채워주더라고요. 속에다가 가라앉으라고. 가라앉죠. 네.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잠수부 분들은 이제 산소 이렇게 들고서 앵글에 걸리면 안 되니까 신호를 주면 그때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먹고 아무튼 되게 그 300km로 뛰는 장면은 차에다가 런닝머신을 뒤에다가 달았어요. 달고 네, 그래서 그 바퀴 있는 데다 올리고서 저는 뛰면서 런닝머신에서 막 뛰면서 같이 가거든요. 근데 뭐 가다가 덜컹거리면은 턱이 있으니까, 튀어나가니까 허리를 또 장치를 하고 여기다가 현장- 런닝머신에 묶고 튀어나가지 말라고 그날 토했습니다. 정말 박성환은 그때 토할 때 옆에 있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있었죠. 화면을 지금 보시면 빨리 돌렸잖아요. 그 옆에서 말고. 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전력 질주로 정말 야 정말 시속 2-30km로 뛰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필름을 빨리 돌리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천천히 뛰어도 되는데 왜 안 가르쳐 줬냐? 근데 그 표정이랑 그 아마 느낌 리얼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고서 바로 토했습니다. 구토 투혼을 해주신 네, 우리 맞아요. 박성웅 어디서 배우님. 곰 소리가 나서 곰 소리가 어디서 나지 했는데 성웅 형이 와 그러고 그러셨더라고요. 박성웅 남인님께서 정말 쉽지 않았던 현장 이렇게 투혼을 발휘해준 배우분들과 감독님 덕분에 정말 명장면들이 탄생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의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웅남이 의상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하나 둘 셋. 크크 다 크크고 저기 최민수 씨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별로 생각이 없어서. 의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 씨 왜 크크입니까? 근데 이게 저희 개인의 의상이 아니라 웅남이 의상을 말하는 거죠. 웅남이 영화. 그래서 저희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활동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쵸? 유튜버라. 네 편했고 좀 오버사이즈를 입다 보니까 안에 따뜻하게도 입을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안한 의상에 아주 편안한 활동을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 어떤 작품보다 편안했다. 예예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작 비하인드 토크를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판넬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바로 이어서 자 웅남이 속의 설정과 실제 본인의 모습들은 어떻게 다른지 또는 같은지 곰생실화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제시어를 드리면 그 중에 실제 나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캐릭터가 아니라 본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질문입니다. 웅남이 속에서 웅남이와 응복이는 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동굴에 있다면 100일 동안 이것만 먹고 버텨야 한다면 쑥 또는 마늘 어떤 거를 먹고 버티시겠습니까? 쑥이냐 마늘이냐 하나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마늘. 최민수 씨 기회 드립니다. 틀려고 그러는 거 쑥. 아니죠? 마늘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둘 아니 제가 이런 게 좀 늦어요.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안 먹을 거. 안 먹겠다. 사람 안 되겠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아닌데 뭐. 그냥 그 속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하고 그러세요 선배님. 형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 빨리. 나 집에 가서 혼날려면 어떡해. 이렇게 러블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박성웅남이님 뭐 선택하셨죠? 마늘이요. 마늘? 네. 쑥보다는 마늘이다. 네.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마늘의 마늘. 민족입니까? 네. 오늘 알았어요. 마늘의 민족이에요? 네. 그렇죠.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마늘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 분들이 저희 그 조리하는 거 마늘 넣고 맞아. 하는 거 보면 놀래. 그리고 또 마늘 그렇게 많이 효과가 워낙 좋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선택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립니다. 곰의 특성 중에서 이거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스피드 혹은 파워. 스피드냐 파워냐. 하나, 둘, 셋. 스피드. 파워. 빨리 하나 하세요. 스피드. 스피드. 지혜 씨 뭐 하셨죠? 저는 파워 했어요. 파워가 더 탐나세요? 네. 오, 스피드보다. 네. 감독님은 전 파워. 왜 파워를? 파워가 없으니까요. 제가 힘이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없으신 힘이 좀 없어가지고. 스피드 없는 세 분이. 예, 와이프가 그렇게 힘이 없냐고 계속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어제도 힘이 이렇게 없어 오빠 그래가지고 자, 힘 있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파워 한번 외쳐주세요. 파워! 그렇죠. 별로 없죠. 예, 힘이. 이 정도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경 씨는 스피드죠. 예, 스피드요. 예. 지금 거의 다 파워랜드 혼자만 스피드를. 아니요, 저희 선배님도 스피드 있고. 스피드? 저도 스피드. 다 스피드. 세 분. 예. 세 분이 스피드구나. 여기 기본적으로 파워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피드랑 파워랑 둘이 싸우면 스피드가 이겨요. 확실합니까? 안 잡히면 되니까 파워. 그렇네. 네. 진 빠지게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밸런스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인생만 선택할 수 있다면 웅남이처럼 노안으로 살기, 웅북이처럼 외롭게 살기. 노안이냐 외롭냐. 자, 노안 외롭. 하나 둘 셋. 노안. 저기 최민수 씨. 노안 외롭. 노안. 노안. 다 노안이셨나요? 전 외로움이라고. 지금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너무 저렇게 노안으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노안이 아니고 아니 아니. 왜 25살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반달곰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예. 그래서 25이면은 인간으로 따지면 50세 정도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안이 있죠. 노안. 아니 근데 노안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오래 안 살더라도 외롭게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감독님은 저렇게 노안으로 사는 것보다.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25살 때 얼굴입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영화 개봉하고 나면 25살 때 사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25살 때는 이제 배고프고 무명이고. 그때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아니요 조금. 예, 네. 지금이 낫다. 좀 칩합니다. 칩. 칩합니까? 우리 저기는 이희경 씨 뭐 선택하셨죠? 저는 이제 노안이라고 했는데 굳이 노안이라기보다는 웅북이처럼 외로운 것보다
옥남이한테 옆에 말봉이 같은 친구가 있는 삶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로서 옥남이를 한 거죠. 아 결국은 말봉이만 있다면 그렇죠, 노안으로 그렇죠. 살아도 상관없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꽉 찬 하루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 자기중심적인 대답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옥남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들어주셨어요. 저희 장내 불 살짝만 켜주시고요. 마이크 스태프께서 전달하겠습니다. 받으셨나요 혹시? 네,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옥남이가 어쨌든 박성광 씨의 첫 장편 연출작이라서 좀 기대감이 큰데 네. 좀 그 연출하시게 된 좀 소감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희경 배우님은 좀 그동안 좀 코믹 장르에서 활약을 해오셨잖아요. 좀 옥남이만의 좀 자랑해 주세요. 네. 연출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참 저도 이제 뭐 독립 영화를 이제 뭐 연출도 해봤지만 이 상업 영화는 확실히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지금의 영화 지금 찍고 계시고 이미 찍고 계신 뭐 감독들 와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는 말 많이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배우님들에게 와 진짜 이 작품 하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도 너무 다시 한번 그런 느꼈고 연출하면서 연출이 정말 외로운 직업이란 말 많이 하는데 진짜 좀 많이 힘든 어떤 만큼 또 좋은 것도 많았고 이제는 연출 다시는 안 해라는 생각 들었다가 또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다가 좀 만감이 좀 많이 교체합니다. 이런 질문 자주 듣는데 그때마다 많이 다른데 지금은 오로지 옥남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 2018년에 슬프지 않아서 슬픈으로 독립영화로 그 서울 세계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네네. 이번엔 또 어떤 평가를 좀 받길 바라시는지. 장르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개그맨이 만든 영화만큼 뭐 재미있었다는 얘기가 제일 듣고 싶고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희경 씨 작품 자랑 좀 해주세요. 코미디에 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을 웃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 보니까 뭐 예능도 하고 그전 작품도 그렇고 이제 코미디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옥남이는 아무래도 이제 좀 흔히 말해서 좀 정가족이 좀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 박성훈 선배님이 우리 늘 저희가 이 신세계 선배님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반대로 또 정말 저희 말봉이와 정말 25세의 그런 순수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마 전 연령층이 보시기에 정말 약간 순수한 깨끗한 정말 이 미네랄이 가득한 그런 순수한 영화를 하나 제대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정말 순수한 그 코믹 액션 영화. 그 저희 영화가 순진하진 않습니다만 아주 순수한 영화다. 자, 네네. 좋습니다.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십니까? 네. 왼쪽에 뒤쪽입니다. 중앙 왼쪽 뒤쪽.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테너시의 강민경이라고 하고 네, 저 반갑습니다. 박성광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상업 영화가 왜 옥남이어야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걸 좀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개그맨으로서 영화 연출을 하게 됐는데 이거 좀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왜 옥남이었는지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단편 영화를 했을 때는 좀 약간 무거운 영화를 많이 했어요. 개그맨이라서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어서 오히려 더 단편 영화 때는 무거운 주제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업 영화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업 영화는 코미디물인 옥남이를 하게 되었고요. 옥남이를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성웅 형이 제일 좀 컸던 것 같고 성웅 형이랑 어울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었고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수사 코미디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걸 염두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웅남이라는 영화가 탄생이 되었고 개그맨으로서 부담감이 너무나 큽니다. 솔직히 그게 저에게는 제일 큰 무기일 수도 있고 가장 저에게 큰 적일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해서 잘 안 된다면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편견으로 많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솔직히 개그맨으로서 감독이라는 게 마냥 감사하지만은 않고 부담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광 감독님이 정말 뭐 누구보다 부담을 많이 가셨을 거를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촬영장에서 이제 실제로 머리가 크게 탈모가 왔고요. 사타구니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드셨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개인 인터뷰 때 정말 오늘 이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영화 촬영이 끝나면 예. 그때는 배우와 감독이 아닌 형 동생으로서 그쵸.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서로 막 이제 육두문자 날리면서 좀 하소연도 들어주고 다음 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고민과 고통이 그렇죠.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정말. 동생으로서 지금 말씀을 가끔 가다가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이제 바다의 수심을 확인할 때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늘 거의 붙잡고 있었죠. 예. 마케팅 팀에서 감독님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되게 진중하라고 이미지 혹시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경 씨가 그냥 다 사타구니로. 그때 모습이 너무 진중했거든요. 제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네네. 뭐 영화가 잘 된다면 네. 그때 진지한 그때 그 염증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제 염증을 보여드릴 건 아니에요. 예경 씨, 제 네, 염증을 그 사진 보니까 지우세요. 정말 그 아주 골물 대로 골물 사진이 있거든요. 영화를 정말 위한다면 지우세요. 네, 예. 정말 저희서 그만큼 저희 형님이 정말 진중하게 정말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공약해 공약. 진중하게 하라고 해서 박 감독님 공약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몇 예를 들어 뭐 마디 100만이 넘으면 그 표정을 공개하고요, 200만이 넘으면 염증을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0만 너무 메디컬 큰일 나게 센터 됐는데. 예. 이미 했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염증을 보고 네. 정말 보고 싶을까? 근데 이렇게나 진짜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정말 막판에 제가 그래도 방증이죠. 예. 막판에 그래도 정말 제가 정말 헤드라인을 하나 뽑아냈다라는 이런 아. 아주 그냥 뿌듯함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헤드라인 과연 어떻게 달릴지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제작 보고회를 진행했지만 처음으로 나온 단어였어요. 자, 그럼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옥남이 제작 보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끝인사를 좀 드려봐야 될 텐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박성웅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웅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가족이 와서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마음껏 웃으시고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씨. 네, 옥남이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해 만든 영화입니다. 집에 쑥 박혀 있지 말고요. 3월에 극장으로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 대본이 있어가지고 그 대본의 질문들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대본을 안 보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좀 버벅댔는데 아닙니다, 그 뭐 아닙니다. 튀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웅남이 우리가 촬영하면서 행복을 느꼈던 만큼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행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연기 고민에 눈물까지 흘렸던 백지혜 배우 끝인사 부탁드려요. 오늘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었는데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단군 신화에서 비롯된 발칙한 상상력을 재밌게 풀어낸 영화이니까 많이 많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광 감독님. 네, 이제 개그맨이 아닌 감독 박성광으로 이번 웅남이 때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마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모실게요.